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장은 근래 들어서 가장 최악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줄을 지어서 가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장난친다고 앞에 친구의 머리를 때렸는데 그 맞은 친구가 뒤를 돌아보고는 저를 때렸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요. 특별히 하락한 이유를 아무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하락할 때 뉴스가 나온 건 없습니다. 보니까 뭐 갑자기 급락을 하니까 여러 곳에서 뭐 뉴스를 찾았던 것 같은데 뉴스는 없고 일본이 먼저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이 오늘 1% 넘게 오르다가 마이너스 2.5%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3% 이상 빠졌잖아요. 네. 그렇게 급락을 한 9시 35분 정도 그때부터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서 우리나라 쪽에서 떨어졌어요. 또 같이 우리나라는 9시 50분 정도에 떨어졌고 그게 떨어지고 나니까 10시 가까이에서 미국 선물도 같이 이렇게 빠지는 연쇄적인 현상이었다. 근데 일본 쪽에서 나온 뉴스는 없다. 일본에서 나온 뉴스는 지금 새로운 내각이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네, 기시다 내각이 출범을 했는데 지지율이 스가 그 내각보다 더 낮다. 네. 뭐 그건 뭐 4일날 출범을 했으니까 뭐 지금 뉴스는 아니죠. 그리고 오늘 또 그쪽 그 정부에서 그 지금 현재 그 원자력 오염수 그거 방출하는 거 그거에 관련돼서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발표를 했어요. 그거 외에는 없었다. 근데 그 주위로 해가지고 뉴스를 찾아보니까 뭐 9시 조금 정도 9시 한 11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로이터에서 나온 뉴스는 바이든이 오늘 그 표결을 다시 한번 시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시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뉴스가 없어요. 예. 아마 그래서 빠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은 오직 뭐 하락 이유는 부채한도 그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기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어제 미국 재무장관도 네, 빨리 해야 된다. 다음 주까지 뭐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든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예, 위험은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하락 이유를 꼭 집을 수는 없지만 지금 그거밖에 뭐 생각할 수 없는 것 같고 오늘 그 고점에서 어제 미국 시장이 올라가지고 오늘 고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9시 50분에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게 거의 60포인트 정도가 떨어졌어요. 한 번에 쫙 빠졌죠. 빠지고 나서 일본 때문에 빠졌는데 일본하고 홍콩이 반등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5% 빠지던 일본이 거의 뭐 0.5%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거의 뭐 이 회복하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근데 일본하고 대만하고 홍콩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끝이 났는데 우리나라는 저점을 경신했다. 라는 게 다른 점이죠. 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네. 일단 뭐 어제 그 9월 뭐 유럽의 서비스 그 지수 같은 거는 하락을 했어요. 근데 뭐 어제 유럽 올랐잖아요. 어제 그 10시 정도에 중국에서 그 호주산 석탄을 하역 작업을 하는 게 포착됐다게 영국 언론에서 나왔거든요. 그게 그 배들이 그 호주산 석탄을 실은 배들이 그 중국 해역에서 한 달 동안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하역을 시작을 했다. 몰래 했다라는 게 몰래. 그걸 포착했다라는 뉴스였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 호주산 석탄을 수입 승인하지 않을까. 근데 어제 뭐 승인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한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몰래 하역을 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유럽이 오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유럽의 생산자 물가 지수 9월 달 거는 13.4%로 이전 달이 12.4%인데 또 올랐어요. 네. 그리고 미국의 9월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54.9, 지난번이 55.1이었는데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뭐 비제조업 지수, ISM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61.9로 지난번에 61.7이었는데 늘었어요. ISM 지표가 상당히 제조업도 그렇고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지금 경기 둔화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이 비제조업 활동, 가격, 수주 이런 거 다 괜찮았는데 뭐 고용만 소폭, 아주 소폭 줄었다. 예. 그리고 IMF 총재가 어제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을 6% 밑으로 하향한다. 지금 뭐 신발 안에 돌을 넣고 걸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운동화에 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뉴질랜드가 금리를 인상을 했죠. 0.5%, 0.25에서 0.5%를 7년 만에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뉴질랜드의 물가 상승률은 3.3. 내년 정도에는 그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2%에서 3% 범위 내로 들어올 것 같다. 2.4% 정도로 들어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뭐 중국의 뭐 그런 뉴스도 있고, 그리고 UBS의 그 전략가는 경기 민감주와 기술주 양쪽으로 다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예. 특히 이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우려, 이거는 그냥 기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어제보다 외국인의 매도가 어제보다 더 작습니다. 네, 더 작고, 그리고 선물 매도도 더 작아요. 네, 더 작고, 오늘 하락 강도나 뭐 이런 것들도 어제보다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는데 오늘 매도 하락 혹은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85포인트가 빠졌다. 네. 끝이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만 저점을 갱신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른 불안 요인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그 오늘 뉴스 중에서 지금 대만을 한번 살펴보면,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지금 40년 만에 가장 그 지금 불안하다. 군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지금 가장 불안하다. 대만의 국방장관인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상당히 뭐 전투기가 56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그랬잖아요. 네. 그런 요인이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의류 수출에 지금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 근데 베트남 지금 또 올랐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어제 나온 뉴스 보니까 어제 그 중국이 지금 그 전력난 때문에 마그네슘 재련 기업들이 있어요. 이게 산시성에 있는데 이 기업들을 연말까지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그네슘이 이 첨단 산업에 많이 들어가는 재료예요. 지금 현재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그 히토류들, 그 뭐 히토류들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중국이 뭐 점유율이 80% 이상인 거예요. 뭐 한 그거 4개 정도 써놓고 지금 중국이 이거 공급을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한 2-3번 정도 나왔던 것 같네요. 네. 주가가 빠지고 불안 요인이 발생하면 뉴스 보도가 그쪽으로만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구독을 늘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뉴스들 때문에 더 무섭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더 던지는 거죠.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오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산 석탄을 하역을 했고,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석탄을 13만 톤을 긴급 수입했다.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그게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오전에 나왔어요. 오전에 나왔는데 오후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 카자흐스탄에서 중국으로 이거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거예요. 네. 그 위치를 지도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카자흐스탄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가려면 신장 지역을 지나야 되는데 이 신장은 사막이에요. 사막. 산맥으로 아주 높은 고원 산맥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신장 이게 그 예전에 이슬람 쪽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인데 여기하고 이렇게 하여튼 뭐 그런 사건이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예. 근데 여기서 석탄을 수입을 하려면 여기 이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들고 넘어올 거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럼 배로 그럼 수송을 하면 배로 이렇게 해서 중국 동쪽으로 올라오려면 한 달 이상 걸린다라는 겁니다. 한 달 이상. 예. 수입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갖고 올 방법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마땅치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석탄 기업들한테 대출 연장이나 뭐 이런 거
일부 뭐 부실이 생겨도 괜찮으니까 금융권한테 전폭적인 지원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 다급한 거죠. 예. 그리고 호주하고는 거의 지금 앙숙 관계거든요. 예. 근데 그 석탄을 내릴 정도라면, 예. 그 중국인들이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민족이에요. 예. 이 자존심에 스크라치가 낮다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석탄이 지금 급하다. 예. 근데 그 전력난으로 인해 가지고 공장 가동 그 중단하는 게 우리나라 첨단 산업에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우리나라 언론들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죠. 예. 외국인들이 그런 보도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들도 일단 뭐 그런 생각을 하겠죠. 예. 일본도 지금 그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주가 급락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아마 중국과 관련돼서 중국에서 그런 공장 가동을 하면 재료도 들어오기가 힘들고 그리고 여기서 경기가 둔화되면 수출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네. 지금 그게 가장 큰 우리나라한테는 그게 가장 큰 불안 요인이다. 이게 이제 경기가 둔화로 갈 수 있는 그런 악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제 중국이 급하게 호주산 석탄을 내린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시장이 오르잖아요. 네. 그렇게 한 번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네. 하여튼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과도하게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많이 빠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보면 바이든이 시진핑하고 뭐 대만 합의에 관련해서 의견이 일치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무역 그 대표부에서 발표한 것 때문에 또 무역 전쟁 얘기가 또 오늘 뉴스로 또 몇 개가 또 나왔어요. 네. 지금 미국의 정책은 중국과의 대립, 충돌이 아니에요. 경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쟁.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걱정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그 질문에 그런 방금 전에도 보니까 질문이 있었는데 화학주 지금 유가가 79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학주가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기가 둔화될 때 충격이 큰 업종이 화학이고 유가가 만일에 급등을 하게 되면 정유 쪽은 지금 유가가 올라가니까 계속 따라 올라가는데요. 화학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화학을 뭐 유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해가지고 그렇게 걱정하는 문제는 아니고 오늘 제가 화학주를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뭘 사야 되느냐 물어보셔가지고 오늘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침에 올라갈 때 화학이 엄청 세게 올라갔어요. 강하게. 그리고 보험주들 이런 거 올라가잖아요. 네. 금리 올라가니까. 뭐 이런 것들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물가가 올라가면 가장 수혜가 큰 종목이 원래는 화학이거든요. 예, 그래서 화학을 보고 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플러스예요. 예. 기아차가 좋았는데 현대차가 지금 플러스입니다. 근데 현대차가 많이 빠졌잖아요. 자동차를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자동차를 이제는 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반도체 수급의 해결은 내년 말까지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자동차가 워낙 많이 빠졌고 어제 그 GM에서 나온 EV600이라고 하는 그 트럭 운송 트럭 20개월 만에 최단 기간으로 개발한 트럭이에요. 예. 그 뭐 1차 그 주문한 거를 다 생산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전기차는 그 플랫폼이 있으면 아주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누가 만들어서 빨리 만들어내느냐 뭐 이런 게 아마 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뭐 그런 자동차를 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코로나 먹는 알약 나오니까 뭐 신세계 호텔신라 뭐 이런 것들 뜨잖아요. 뭐 이게 뭐 항공주 그리고 뭐 여행주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오늘도 호텔신라는 강세였는데 네, 뭐 신세계나 호텔 유통 관련된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반도체 장비는 테스트하고 패키징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오늘 빠졌다가 갑자기 올라온 하나마이크론 있고 어제는 LB세미콘이 강세였고 그리고 네페스가 강세였어요. 근데 오늘은 빠졌죠. 이 종목들은. 그리고 반도체 장비 중에서 파크 시스템즈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다가 다 내려왔는데 20% 정도 빠졌는데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ISC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오늘은 SNS텍이라고 이런 게 또 급등했잖아요, 갑자기. 네. 그리고 건설 관련해서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도 지금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IS 동서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건설 기계가 오늘 뭐 판매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대 건설 기계나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밥캣 이런 거 보면 주가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안 좋아요. 네, 그런 거는 좀 진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이 깨지고 있지 않아요. 네, 견조하거든요. 그런 건 괜찮을 것 같다. LS나 LS 일렉트릭보다는 현대 일렉트릭이 지금 현재 조금 견조하다. 그런 거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에 현대차와 그 기아차 전기차에 그 적외선 센서 만드는 회사 있었잖아요. 트루윈이라고.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버티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 주식들. 개인들이 이렇게 손절성 매도를 할 물량이 없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 좋은 거죠. 네. 아바텍이라고, 그리고 LG 쪽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 요즘에 이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오늘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왜 올라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없어요. 네. MLCC 만든다고 했거든요, 이 회사가. 네. MLCC가 지금 아마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삼성전기 쪽에서도 그 PCB, 새로운 PCB, 패키징 PCB를 증설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기를 봐야 되는데, 아바텍 이런 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웹캐시, 쿠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뭐 이런 쪽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CJ ENM, 지금 뭐 넷플릭스가 어제 급등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미국 쪽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쪽은 안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뭐 CJ ENM이나 아니면 뭐 위즈익 스튜디오 이런 것들 지금 흐름이 괜찮은 쪽이죠. 네. 그리고 그 중국의 전력난으로 지금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오늘 하루 종일 보니까 후성 얘기 나오더라고요. 후성. 예. 중국에서 만든 전해액이잖아요. 그거를 후성이 증설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생산하는데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쪽에서 공장을 가동 못하니까. 하여튼 뭐 후성이나 동화기업 뭐 이런 쪽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화학은 저는 뭐 애경유화를, 예, 오늘 뭐 플러스 갔다가 살짝 내려왔는데 애경유화가 좋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율촌화학이나 뭐 코오롱 인더 이런 것들도 오르다가 뭐 20% 빠졌는데 괜찮은 것 같고, SKC도 4일 동안 25%가 빠졌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30에서 40% 정도 급락한 종목들이 수두룩 하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제가 볼 때 조금 그 실적이나 이런 건 뉴스를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 한 10에서 20% 정도 사이로 빠진 것들, 그런 것들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흐름이 일단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예. 이게 전기차가 중국에 많이 판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를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그 전기는 어떻게 충당할 거냐라고. 전력 설비, 발전소 설비 이런 거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게 반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돼야 자동차가 판매가 늘어나는 건데, 지금 중국은 전기차만 많이 팔았는데 발전소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 전기차 어차피 충전하려면 전기 코드 꽂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이제 터지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런 쪽으로 갑자기 뭐 증설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좀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시장이 어제 뭐 많이 빠지고 오늘 또 많이 빠졌는데, 저점이 어디냐? 지금 제가 ADX 그 추세 지표 본다고 그랬잖아요. 어제가 그 하락 추세 강도가 55까지 올라갔어요. 55.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최고치입니다, 이게. 이게 그 코로나 때 65, 60이었어요. 근데 이게 55예요, 지금. 그리고 상승 그게 이게 떨어진 거는 어제 7 정도였는데 오늘 보니까 6.1 정도로 떨어졌어요. 아직 5 밑으로 5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하락 추세는 이렇게 뚫고 살짝 내려왔다. 근데 이게 그냥 그 지수가 그렇게 높다라고 해서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이 ADX 지표가 있어요. ADX 지표하고 이 하락 추세, 이걸 이제 그 MDI라 그러고, 상승 추세 이거를 PDI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걸 뚫고 내려가거든요. 이게 뚫고 내려가고 나서 이게 뭐 3일 이후에 꺾이면 그때가 바닥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MDI 하락 추세가 이렇게 꺾이는데 ADX가 여기 있어요. 예. 여기 하루 이틀 이렇게 가겠죠. 예. 그 정점이 거의 이번 주 금요일.
중국이 휴장하고 금요일날 개장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충격이 중국 시장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빠지면 우리나라가 또 빠지겠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B2 뭐 그런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은데 개인 투자가 우리나라가 아마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규모가. 그래서 매도가 반대 매매도 그렇고 그런 게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빠진다. 예. 이거는 숫자상의 하락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힘든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준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